시계를 한번 보세요. 지금 몇 시인가요? 아마도 새벽 2시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흘러드는 우울한 일요일 오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앉아 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책상 앞에 혹은 침대 구석에 웅크린 채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겠죠.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저 차가운 푸르스름한 불빛만이 당신의 무표정한 얼굴을 비추고 있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요. 작성하다 멈춘 자기소개서, 내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과제, 아니면 그저 일어나서 씻고 쓰레기로 가득 찬 방을 치우는 아주 사소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젯밤 잠들기 전 당신은 스스로에게 굳게 약속했을 겁니다. 내일은 다를 거야. 내일은 일찍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생산적으로 시간을 쓰고 남들처럼 갓생을 살아볼 거야. 하지만 지금 당신의 모습을 보세요. 무엇을 하고 있나요? 2시간이 넘도록 당신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습니다. 의미 없는 15초짜리 영상들을 영혼 없이 넘기면서요. 화면 속 낯선 사람들은 성공을 이야기하고 깨끗한 집에서 요리를 하고 완벽한 하루를 보여줍니다. 그들을 보는 동안 당신의 몸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마치 수톤의 바위가 어깨를 짓누르는 것처럼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만큼 깊은 무기력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목구멍이 꽉 막혀듯이 답답해지고 머릿속에선 익숙하고 잔인한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넌 구제불능이야. 오늘 하루도 이렇게 쓰레기통에 버렸구나. 왜 이렇게 게을러 빠졌어? 그냥 일어나서 하면 되잖아. 왜 그것 하나도 못해? 정말 한심하다. 죄책감이 검은 타르처럼 차오릅니다. 그것은 날카로운 칼이 아니라 끈적거리고 질척거리는 늪과 같습니다. 죄책감을 느낄수록 당신은 의자 깊숙이 파묻히고 더욱더 꼼짝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잊기 위해 다시 스마트폰 화면 속으로 도망칩니다. 이 이야기가 마치 당신의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오늘 저는 당신에게 아주 중요한 진실을 말해주려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어쩌면 안도감에 눈물이 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게으른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요. 당신은 절대 게으른 게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 상태는 성격의 결함도 아니고 의지력의 문제도 아닙니다. 당신이 나약해서 벌어지는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것은 생물학적인 반응입니다. 상처 입고 지친 당신의 뇌가 보내는 처절한 구조 신호입니다. 심리학과 뇌과학에서는 이것을 기능적 동결, functional freeze라고 부릅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나아가길 원해서 엑셀을 끝까지 밟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의지입니다. 성공하고 싶은 당신의 욕망이죠. 하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손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있는 힘껏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는 단 1m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멈춰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내부의 엔진은 폭발할 듯이 과열되고 바퀴는 헛돌며 연기를 내뿜고 연료는 미친 듯이 소모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당신 몸 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남들이 볼 때,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를 볼 때 당신은 그저 게을르게 누워 스마트폰이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내면은 전쟁터입니다. 당신의 신경세계는 지금 빛의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그토록 피곤한 이유는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싸우느라 모든 에너지를 다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주에서 가장 정교한 기계라는 우리 인간의 뇌가 왜 이런 자해와 같은 선택을 하는 걸까요? 이유를 알기 위해선 우리의 과거로 돌아가야 합니다. 치열했던 교실, 그리고 부모님의 기대가 가득했던 식탁 앞으로요. 우리는 정해진 정답만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자랐습니다. 착한 아이가 되어야 했고, 좋은 성적을 받아야 했고, 좋은 대학에 가야 했고,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무의식적으로 학습했습니다. 나의 존재 가치는 내가 무엇을 성취하느냐에 달려있다고요. 있는 그대로의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1등을 해야만, 성과를 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쉬는 것은 죄악이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은 죽음과도 같다는 공포가 우리의 뼛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 압박감은 어른이 되어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의식 깊은 곳으로 숨어들어서 완벽주의라는 이름의 괴물이 됩니다. 당신은 미루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결과에 신경을 쓰지 않는 태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천만에요. 정반대입니다.
가장 많이 미루고 가장 많이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이야말로 사실은 결과를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무서운 겁니다. 만약 내가 지금 시작했는데 결과물이 완벽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만약 내 최선을 다했는데도 실패하면 그때는 내가 무능력하다는 걸 인정해야 하잖아. 그럴 바엔 차라리 시작하지 않는 게 나아. 당신의 뇌 속에 있는 편도체, 그러니까 공포를 감지하는 레이더는 책상 위에 놓인 저 과제를 기회가 아니라 맹수로 인식합니다. 나의 자존감을 물어뜯을 수 있는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맹수를 만났을 때 동물이 취할 수 있는 생존 본능은 세 가지뿐입니다.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아니면 얼어붙거나. 지금 당신이 느끼는 압박감이 당신의 신경세계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섰을 때 당신의 뇌는 가장 안전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바로 셧다운입니다. 두드러기 짚을 내려버린 겁니다. 당신이 실패라는 고통을 겪지 않게 하려고 몸을 마비시켜버린 겁니다. 바로 이 순간 스마트폰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폰을 켤까요? 재미있어서요? 아닙니다.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중독 심리학의 연구 결과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쾌락이 아니라 고통 회피라고요. 갈망입니다. 불안이라는 맹수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빠른 진통이기 때문입니다. 틱톡이나 릴스를 볼 때 당신의 뇌는 멍한 상태가 됩니다. 일종의 최면 상태죠. 그 순간만큼은 머릿속에서 당신을 비난하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막막함도 잠시 잊혀집니다. 당신은 그저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눈과 귀가 될 뿐입니다. 그 안도감이 너무나 달콤해서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마취제에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잠시 유예할 뿐이죠. 화면을 끄는 순간 현실은 더 가혹하게 돌아옵니다. 시간은 이미 지나갔고 할 일은 그대로 쌓여있고 이제는 자괴감까지 더해져서 당신을 더 깊은 구덩이로 밀어넣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이 패배자처럼 느껴집니다. SNS 속 친구들은 저 멀리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나만 이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기분.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가라앉는 그 기분.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 두꺼운 얼음을 깨고 다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정답은 당신의 예상과는 다를 겁니다. 더 강한 의지력을 가져라, 더 독해져라, 잠을 줄여라, 이런 말들은 정답이 아닙니다. 그런 말들은 브레이크가 걸린 차에 악셀만 더 밟으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열쇠는 수용에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용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 가장 엉망진창인 상태의 당신을 용서하세요. 잔뜩 겁에 들려 구석에 숨어있는 내면의 어린아이에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우리는 안전해.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그리고 기준을 낮추세요. 아주 낮게, 터무니없을 정도로 낮게 낮추세요. 완벽한 보고서를 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쓰레기 같은 초안을 쓰겠다고 결심하세요. Shitty first draft. 세상에서 제일 형편없는 글을 쓰겠다고 생각하세요. 30분 동안 운동하겠다는 목표는 버리세요. 그냥 운동화 끈만 묶겠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냥 운동화 끈을 묶고 다시 침대에 누워도 좋다고 허락하세요. 방 전체를 치우려고 하지 마세요. 눈앞에 보이는 양말 한 짝만 세탁바구니에 던져 넣으세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일을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겁내는 뇌를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위험하지 않다고, 저 맹수는 사실 종이 호랑이일 뿐이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실수할 권리를 줄 때, 대충 할 권리를 줄 때, 비로소 공포는 사라집니다. 공포가 사라지면 얼음이 녹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당신의 몸이 저절로 움직일 겁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게으름이라고 착각했던 그것이 사실은 갑옷이었습니다. 세상의 잔인한 기대와 비난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입었던 무거운 갑옷. 하지만 이젠 그 갑옷이 너무 무거워 오히려 당신을 누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벗어야 할 때입니다. 엄격한 채찍불이 아니라 따뜻한 이해로 말입니다. 자기자비, 셀프 컴패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합리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친한 친구를 대하듯 나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만약 당신의 가장 소중한 친구가 울면서 찾아와서 난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했어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그 친구에게 이 게으른 패배자야 라고 소리칠 건가요? 아닐 겁니다. 당신은 안아줄 겁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구나. 오늘은 좀 쉬어도 돼 라고 말해줄 겁니다. 그런데 왜 당신 자신에게는 그토록 잔인한가요?
왜 당신은 그 친구에게 해주는 따뜻한 위로를 자신에게는 허락하지 않나요?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누가 더 자신을 혹사시키나 대결하는 서바이벌 게임도 아닙니다. 쉬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멈춰 있는 것은 도태가 아닙니다. 오늘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하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일의 태양은 다시 뜨고 당신에게는 다시 시작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저 높고 까마득한 산꼭대기를 쳐다보지 마세요. 남들이 얼마나 빨리 올라가고 있는지 비교하지 마세요. 그저 당신의 발끝을 보세요. 그리고 발가락 하나만 아주 살짝 꼼지락거려 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이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당신을 다시 살게 할 겁니다. 이제 폰을 끄세요. 폰이 싫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진정한 휴식을 선물하기 위해서입니다. 평가받지 않아도 되는 시간,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 고요함을 허락하세요.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의 심장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것은 여전히 뛰고 있습니다. 당신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뛰고 있습니다. 당신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조금 아팠을 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처는 아무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부디 오늘은 편안한 밤이 되기를, 도피를 위한 잠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잠이 되기를,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세상을 정복하겠다고 다짐하지 마세요. 그저 나 자신에게 조금 더 친절하겠다고 그렇게만 약속해 주세요. 당신의 무의식 Unconscious Code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